좋은 총판을 우리가 검증이 됐을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동기부여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총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먹방 어디 있을라나 우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디 가시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풀까요? 마이크가 없잖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는 지금 아직 초 유튜브야. 아니 사실 우리가 상하이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이번 가는 목적은 저번에 우리 봤던 중국 총판 익스클루시브라고 얘기하지. 이 독점 총판을 계약하러 가는 거야. 독점 총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GT쇼라고 큰 토탈 모터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근데 모터쇼에서 케미칼 파트는 되게 작거든. 우리 회사는 참가는 안 해. 근데 가서 참관은 할 거야. 중국 내에서 어떤 트렌드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참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생활용품 박람회 열리거든. 생활용품 중에 이제 자동차하고 밀접하게 쓸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있으니까 가서 한번 둘러볼 거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먹방. 해동 유지하려고 한 끼도 안 먹고 왔거든. 나 저녁에 첫 끼를 먹을 거야. 1인 1식은 좀 먹어도 괜찮잖아.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You are very cute. Why? Your hairstyle. Oh, okay. Thank you. Thank you. 엄청 귀여워졌는데. How do you Nice to meet you. How do you meet 소주까지 2시간 20분. 해외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올 때 폐해들을 되게 많이 봤어. 번듯한 법인만 있으면 계약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검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거지. 총판 계약할 때는 한 3군데 정도 계약을 해서 제일 검증된 친구하고 단독 총판 계약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총판 준 애들끼리 가격 경쟁하다가 소비자가 무너져 가지고 브랜드 다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난 3가지를 봤거든. 첫 번째는 자기가 팔려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미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너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너는 이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어. 창고도 있고 직원도 있고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돼. 그러면 초창기 때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면 구매력과 판매력. 이 친구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 2천만 원씩 사가서 이 물건을 다 팔고 다시 3천만 원을 주문하는 거야. 이 사람은 구매력과 판매력을 같이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되게 있거든. 사이즈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사이즈를 보여주려고 되게 무리하게 주문을 해가. 이거를 만약에 못 파는 경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날릴 수밖에 없거든. 우리하고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그래서 요 3가지 요소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단독 총판을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인터컨티넨탈 차이니즈 레스토랑트. 1인 1식은 좀 먹어도 괜찮잖아. 그럼요.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는 지금 아직 초 유튜브야. 근데 오늘 아침에 조식 먹으면서 구독자들한테 되게 유익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중국 쪽에 이제 대리점이 5군데, 6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통합을 했어요. 걱정이 이제 매출이 기존보다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좋은 총판을 우리가 검증이 됐을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동기부여는 뭐냐면 성장세. 목표 정하고 네네. 네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약속을 하자. 저희는 이제 사실은 금액에 이렇게 산출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목표를 갖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들도 없을 거고. 알아서 잘해주면 제일 좋은데 네네. 사실 사람이 알아서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100을 하기로 했는데 95를 했다. 오케이. 80을 했는데 자기가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온다. 오케이. 근데 50을 했다? 네. 그건 안 된다. 그럼 바로 파기를 하는 겁니까? 확인해야죠, 대표님. 계약서 사항에 가장 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총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법원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한국 법원에 와서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도착했으니까 천천히 미팅하면서 또 대표님이 취할 수 있는 닭고기가 있으면 취하시는 걸로. 뼈다귀는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판 계약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큰 문제들, 회사가 부도난다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계약은 매년 자동 연장이다. 2025년도 너의 목표액을 너가 정해라. 우리 제품을 가지고 멈춰 있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360K. 36만 불. Yes. And Maybe 20. 10%? 20%? No, not 10%. 20. 20%. 20%. Yes. 20% 성장하겠다. Yes. So then everything is clear. And I'm also we're working hard. 진짜 이 친구 워커홀릭이거든. That's why I really like you, you know, because you don't like to drink, you don't like a girl, you don't like not working. Oh, maybe he like. I'm a boring man. Yeah.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병행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It's very low price shipping to China. 루이쿤에서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 okay. Now we can move to Yeah. the GT show. Yeah.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나오면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모터쇼가 90% 이상이다 보니까 케미칼 부스는 이렇게 좀 조용해. 실제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내가 단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 물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브랜드를 보고 눈에 익는 그 브랜딩은 돼. 여러분 케미컬 용품 파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을 점령했다. 한국계 9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 아이템들이랑 견줘도 한국계 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검증됐냐 하면 북미 시장을 최고로 치거든. 맞아요. 그런데 미국 애들이 지금 한국 제품들에 미쳐 있다. 일본 있잖아. 기술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갖고 있죠. 거기를 점령한 게 또 국내 제품.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게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 엄청 치솟고 인건비 치솟고 가스비 에너지값 다 올랐잖아요. 한국 거는 그거에 비해 가격도 그나마 저렴하고 성능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마케팅도 잘해요. 그러니까는 아이템만 사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사갈 수가 있고 한국의 마케팅력도 사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좀 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솔직히 더 높이 사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나 이런 제품들은 막 60년, 50년 이런 막 일본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게 그건 한 5년에서 그렇죠. 10년도 안 됐죠. 맞죠? 5년 내에 엄청 커버렸죠. 기술 개발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아니 이탈리아 제발 좀 신제품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지금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첫 번째로는 이 루이콘처럼 너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감사하자. 我们也在 Mafra Day 看到了有非常多的品牌去参与到这所举办的这个 Mafra Day，就举办的非常成功。Yeah, that's all. 계약에 대한 원리 원칙도 오늘 낮에 다 정했으니까 좋은 파트너십으로 평생 함께 가자고. Okay, let's eat first. Okay. Okay. Pork. Yeah. Pork with a special Sauce. sauce. Yes. 불친절한 건법이지만 표정으로 다 죽인다. 자, 오늘은 셋째 날, 마지막 날. 일단 우리 청소용품 전시회. 혹시라도 미래 먹거리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콜라보레이션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라스베가스에서 만났는데 친구하고 우리 본사 회장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합작으로 회사를 차는 게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떤 제품들과 어떤 아이디어들과 어떤 아웃소싱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너무 스펙타클하지 않나? 흥미진진한 거지. 진진. 와, 난 진짜 중국에 올 때마다 중국에 약간 저력이 느껴진다? 우리가 이 상하이에서 지금 익스피디션 2군데 참여하잖아. 이런 익스피디션 센터가 도대체 몇 군데나 있단 말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약간 중국의 이미지만 조금 좋으면 외국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게 처음에 샘플할 때는 좋은 제품 주고 두 번째 물건 주문하면 안 좋은 제품 주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우리 한국 업체들 중에 오랫동안 신뢰를 가지고 중국하고 거래하는 업체들 관계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런 업체는 그렇지 않대.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다.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한국에 가지고 와도 브랜딩이 쉽지 않다.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하고.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북경오리가 진짜 맛있잖아. 네. 그래서 북경오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침 북경오리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구이할 때 사용되는 나무는 대추나무하고 배나무로 이제 오리의 향이 대추나무나 배나무의 향이 배어 있어서 엄청 담백하고 맛이 더 좋은. 전주. 나 아까 글자를 잘못 봐가지고 1864년인데 1984년으로 보고도 와 이거 4, 50년이나 됐다고 이 생각했는데 120년 됐다 야. 160년. 160년 와우. 네. 근데 중국은 어떻게 오리가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선호하는 그 맛이 틀리고 음식이 주류가 틀리기 때문에 북경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 전주도에 있는 구역에서는 오리를 많이 먹겠죠. 근데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많이 좋아해요. 복근성 같은 데 가면은 소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신강 같은 데 가면은 양고기를 많이 좋아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이 요리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가 담기면 먹는 우리도 더 맛있고 보는 사람도 더 재밌고. 광동 요리는 담백한 그런 느낌? 상하이, 절강, 강서 이쪽 요리는 달짝지근하는 그런 한국에서 드시는 중화 요리, 중식 요리는 거의 동북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번에 우리 통역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동포분들도 그렇고 북한의 탈북자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있잖아 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한국 분들을 접하면 이런 물음을 자주 묻습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어느 팀을 응원하세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때 이제 한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일제시대를 피해서 온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듣기로는 그 중국을 개발하려고 한 마을을 들어가지고 개발지역으로 고려인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맞나? 네, 그런 중국에 있는 그 고려인들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교포들이 2세 넘어가 버리면 한국말 못하거든. 근데 중국에 있는 동포분들이나 고려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말을 쓴다는 게 되게 신기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조선족 어문이라는 게 있었고요.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교포 한국말로 선생님들. 다 쓰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더 많을 거예요. 한국은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랑 문화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한국 분들은 이제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선족이 아니라 제중교포고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어. 그거는 이제 중국 안에서 그 56개 민족을 명칭하는 말이고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는 제중 동포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누구 응원해요? 저요? 저는 한국은 잘 차니까 신나고 중국은 못 차니까 안타깝고. 이때까지는 그냥 먹기만 했는 불친절한 먹방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중국 음식 고수님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간다. 이거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 뭐에 예. 껍데기예요? 설탕에. 와, 뽕 좀 못되면 솜사탕 먹는 느낌이다. 진짜요? 그러니까 입 안에서 그냥 그대로 먹는 느낌. 이거는 무. 무? 예, 무조림. 이거는 이제 고기 먹다가 이제 약간 예, 맞습니다. 물릴 때? 예. 요거 약간 한국맛 있는데. 마늘 장아찌, 간장, 마늘 장아찌 같은 느낌. 이거 먹을 줄 알아요. 이거는 특히나 양파를 이렇게 많이 넣어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 오리 대가리라고 보이지? 근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 네. 고소하다. 나 이거 그만 먹어야 되겠다. 와 여기가 켄즈방
네, 맞습니다. 텐즈방. 20년대, 30년대 자그마한 공장들 근년에 와서 다시 이제 인테리어하고 관광지로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아, 여기를 약간 상하이의 그 1920년대에 건물을 볼 수 있는 약간 관광지로 개발한 거네. 예, 맞습니다. 주로는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국내 다른 도시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우. 여기 조그마한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억대 부자죠, 그러면. 와. 조그만 건물이 아니라 방 한 칸. 방 한 칸. 이게 지금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잖아요. 요거 보면은. 안쪽만 인테리어 가능하지 밖에 쪽은 내부 인테리어만 가능하다. 내부 인테리어 하더라도 이제 건물 구조는 바꾸면 안 돼요. 여기는 비누 만드는 공방. 공방. 필수 코스 관광지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들 위주로 많이 왔었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죽었었어요.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보면 돼요. 출장 한번 오면은 이게 텐즈방은 한 번씩 가봐야 만한 그런 볼거리. 1920년대 상하이의 그 구시가지를 그대로 원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 가능하게 해서 이런 샵들, 쇼핑, 뭐 커피숍, 맞아요. 뭐 카페, 카페. 그리고 수제 공방들, 탕후루, 탕후루. 오징어 철판구이, 낙지. 이거는 옛날 상하이 핸드크림. 이런 이미지가 다 상하이 옛날 이미지 브랜드들. 상하이가 1920년도에 레트로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팔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상하이를 대표하는 사탕. 사탕. 예. 상하이에서는 토끼 사탕이라고 하면은 또 알아.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임시정부 유적지 옆에 신텐디죠. 이쪽 지역보다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에요. 자, 두 번째 목적지. 상해에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한옥 마을이지. 강남 수형 스타일? 여기부터 이제 이런 오리지널 이제 그 건축들이에요. 똑같이 이제 관광 보호구역 같은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쑥 하나 사드릴게요. 쑥떡 하나 사드릴게요. 와. 帮我芥菜的这个2个. 이게 쑥떡이에요? 예, 와. 쑥으로 만든. 간식은 못 참지. 예. 시금치 버무리는 거 있잖아.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맛은 아니다. 디저트는 아니고 밥 같은 느낌이다. 좀 짭조름한데요? 그러니까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만두인데 근데 이게 짭조름한 게 들어오니까 느낌이 조금. 강남 수양이라는 뜻은 강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런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여기에는 다 사람이 살았는 거예요. 약간 태국의 수상가옥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지. 예,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옛날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지. 물도 마시고 목욕도 하고. 사천 요리 깨부시기. 우리 여기 중국 와서 사천 요리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상해 쪽으로 들어온 사천 요리는 그나마 이제 상해 입맛에 맞게끔 맞춰주네요. 또 이제 변화가 되어 있는 한국의 중화 요리는 완전 한국형 요리잖아. 맞죠. 짬뽕하고 짜장면이 중국에는 없다는 사실을 되게 늦게 알았어. 중국식대로 먹으려 하니까 입이 너무 심심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추장을 더 넣어서 먹는다든가 뭐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먹는다든가. 목이버섯이다. 목이버섯 무침. 와, 목이버섯 이거 샤브샤브하고 먹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매운맛이 탁 솟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소고기 소스 넣어서 이제 무침. 요새 근데 매운 게 자꾸 땡겨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이거 매콤하니까 너무 맛있는데? 요거는 맵진 않고 그냥 간장에 그냥 살짝 담백한 맛? 근데 사천 음식들이 좀 담백하네요. 매운건 있는데. 상해 사람들이 매운 맛을 못 먹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연한 맛이네. 예, 그렇죠. 와, 맛있겠다. 이거 어린이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생선을 튀겨서 간장을 이렇게 푼 거지.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 안에 이제 그 햄도 돼지 부속들을 다 넣어가지고 해먹하고. 천엽 있는데요? 천엽하고 콩나물. 이거 완전 그 맛이다.
마라탕. 근데 김치찌개 비주얼. 생선찌개네, 한국식. 이게 안에 근데 약간 이 뒤에 올라오는 이 맛이 이 마라인가? 대표님 똠양꿍 좋아하시면 이것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 말리는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 와, 진짜 희한한 맛이라 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겠다. 저번에 맞다. K 뷰티를 사람들이 중국 분들이 좀 즐긴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가서 이제 그 관리 받는 리쥬란 같은 거 받고 이제 예. 그게 중국에는 없어서 한국까지 가서 아니요. 있는데. 중국에 있는데 이제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한 분들이 직접 거기서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요즘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핫하냐면 당일 코스로 갔다 와요. 집에 가서 그 네. 보톡스나 예, 리쥬란 같은 거 막 하고 받고 다시 오는 거네. 예, 한국은 보면 9시, 6시. 중국은 996이라 하더라고요. 996이 뭐지? 9시에서 9시 그리고 주 6일 6일째. 진짜요? 아이나 그리고 디지털 쪽이거나 뭐 네트워크 쪽이거나 고급 인력들이 오히려 996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맞아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996 하다가 이제 965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인재풀이 되게 넓으니까. 합법적인 거는 8시간이에요. 그게 합법이 되어 있진 대신에 않는데 그 뒤에 4시간도 돈 그쵸, 주겠지. 그쵸. 회사에 입사해서 거의 한 7, 8년 동안 이제 그 청춘을 바쳤잖아요. 모든 그 자기 제일 최고의 그런 그걸 다 정력을 다 바쳐갖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30대 중반쯤 되면은 벌써 이제 슬슬 이제 퇴직해야 되는. 저 영화가 있거든요. 프로그래머인데 네. 바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영화 있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하이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벽 5시 출발이지, 그지? 내일 새벽 다시 출발해서 회사 가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한 거 아이가?